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가난한 자의 벗으로 불리며 14억 가톨릭 신자의 아버지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은 88세로 선종한 교황을 기려 88번 종을 울렸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4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협의에선 무역과 통상은 물론 외환과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협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거부했던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직 통일교 관계자에게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면담 같은 통일교 측의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인지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아버지이자 14억 가톨릭 신자들의 기둥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까지 포용했던 가톨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교황으로 기억되는데 세계 곳곳에선 그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1일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부활절이 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Alle ore 7:35 di questa mattina,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갑작스런 뇌졸중 이후 급성 심부전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올 초 심한 기관지염을 앓았지만 다행히 회복한 뒤 선종 하루 전까지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 인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다른 종교와 성소수자들을 끌어안는 등 개혁적이며 포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선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88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민들은 성당에 모여 교황의 영면을 기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망과 겸허, 인간의 전달자였다며 그의 선종을 애도하는 세계인들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시는 하루 동안 에펠탑에 불을 켜지 않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은 7일간, 스페인은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시는 교황이 선종한 21일부터 다음 날까지 모든 공공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박 성당의 지하 무덤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하게 묻어달라면서 다만 자신의 교황명을 라틴어로 새겨주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첫 번째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오는 24일 개최됩니다. 관세와 방위비를 묶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저지하는지가 관건인데 정부는 대규모 범부처 대표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미리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는 우리 시간으로 24일 저녁 9시에 열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측 재무와 통상장관이 한자리에 앉는 2+2 형식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자리에 앉습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을 협상이 아닌 협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하며 관세와 방위비를 한 번에 협상하려는 의도를 막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먼저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협상 조건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장해 방위비 인상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협력과 LNG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와 산업부는 물론 외교부와 농식품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범부처 대표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한 25% 상호 관세는 물론 미국산 쌀 관세와 소고기 수입 개정 등 다양한 안건에 모두 대비하는 겁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는 벌써 악영향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중대한 실패자라고 부르면서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커지는 경제 불안의 화살을 파월 의장 쪽으로 돌린 건데요. 미국 월가에선 오히려 트럼프의 반복되는 압박이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서 미국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The economy is very good. We don't have inflation. Energy is down at the lowest it's been in years.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경제 심리는 다릅니다. 미국민의 과반은 트럼프의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간 관세 정책을 여러 번 번복하면서 경제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협상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각국은 섣불리 합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145% 초고율 관세가 매겨진 중국은 인수하기로 했던 보잉기를 되돌려 보내는 등 실질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커지는 경제 불안감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파월은 중대한 실패자라며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하지만 미국 월가에선 연준 의장 해임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투자가 위축돼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한 직후 미국 뉴욕 주요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과거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재판에 나선 현장 지휘관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을 3분 앞둔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옵니다. 변호인 10명이 모두 일어나 인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인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피고인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더니 굳은 얼굴로 정면을 바라봅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연이어 터지는데도 의식한 듯 촬영 기자들이 있는 방청석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곧이어 재판부가 들어오자 일어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첫 재판 때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영상과 사진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19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의를 입거나 정장 차림이더라도 수임 번호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아무 표식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에는 지난번에 이어 비상계엄 때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령과 중령인 현장 지휘관들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눌 뿐 직접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부분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신문 내용을 들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군인들이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거부했던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은 흔들림 없이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했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질서 유지는 우리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발언권을 얻어 윤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2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해왔다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윗선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할 때 했던 말을 따온 겁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되돌려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꼬집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12월 3일에 받은 임무는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눈을 감고 증언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이 발언 때는 눈을 뜨고 물을 마셨습니다. 조 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군사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지시냐고 따져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받아쳤습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단장은 명령은 반드시 정당하고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스페셜픽입니다. 전 세계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품었던 모습부터 미국 부통령에게 남긴 말까지 모두가 교황이 남긴 발자취를 더듬으며 애도합니다. Vieni da me. Vieni. Ecco, va bene. 7년 전 교황 앞에 한 어린 소년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다가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가만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걱정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Lui era ateo, ma ci ha fatto battezzare a tutti e 4 figli. Era un uomo bravo. E in cielo, papà? 아이의 질문을 소개하고는 누가 천국에 가는지는 신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는 교황의 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2014년 교황의 손을 잡은 날을 기억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란 리본을 떼는 게 좋다는 이들의 말씀을 듣곤 교황께서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며 교황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종하기 전 부활절, 교황이 마지막으로 접견한 건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바티칸에서 전쟁의 피해와 자비에 관한 얘기를 나눈 뒤 교황과 짧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황은 쫓겨나는 이민자들과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가 있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치러진 뒤엔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당의 문을 열쇠로 잠근다는 뜻의 콘클라베가 이어집니다.
There is one sin which I have come to fear above all others. Certainty. 새 교황을 선출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올해 초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았는데 이제 영화 속 장면들이 실제 바티칸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추기경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교황의 거처에 붉은 매듭을 걸어 봉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신들은 차기 후보들에 대해 조명합니다. 벤스 부통령과도 만났던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부터 가장 젊고 개혁적인 아시아의 프란치스코,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 등이 거론됩니다.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투표권이 있고 피선거권도 있습니다. 애도 기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138명의 추기경은 외부 접촉이 금지된 채 새 교황을 뽑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이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검찰이 건진 법사가 윤석열 정부 동안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억 원대 금품을 대가로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석 달 만입니다. 당시 수사 대상이 2018년 지방선거였다면 이번엔 건진 법사가 윤석열 정부 기간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가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와 당시 윤석열 당선인 부부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 통일교 2인자로 통했던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입니다. 건진 법사는 윤석열 대선 캠프가 차려진 2021년 12월부터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문료 또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건진 법사는 올 1월 조사에선 통일교 윤 본부장에게 어떤 자문을 해줬냐는 검찰 질문에 자문해준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윤 본부장과의 대화 기록을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 만남을 주선한 것 외에 별도의 자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당신의 인맥을 이용하고 고문료를 지급한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통일교 측과 당시 윤석열 당선인 부부 만남을 주선하는 대화 기록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이어간 겁니다. JTBC가 만난 복수의 통일교 관계자들도 윤석열 부부와 통일교 측의 만남을 윤 전 본부장이 성사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진 법사는 윤석열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려고 저를 골랐던 것 같은데 하필 잘못 골라 저를 고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건진 법사에게 돈을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인물은 당시에 통일교의 2인자로 꼽혔던 윤모 씨입니다. 검찰은 기도비를 보낸다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의 행사에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1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대선 직전인 2022년 초 건진 법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 법사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본부장으로부터 500만 원씩 두어 차례 받았다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혐의 일정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윤 전 본부장이 당시 부총장으로 있던 선문대학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한 행사에서 자신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전 씨를 만났고 돈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교회를 나간 데다 연락이 닿지 않아 3년 전 대통령을 어떻게 만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 법사에게 건넨 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JTBC는 지난 3월부터 윤 전 본부장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화염방사기가 동원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는데 숨진 남성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 두 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유독가스와 연기는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를 에워싸고 위층 주민들은 복도로 나와 급히 대피합니다. 아파트 불났어요. 어떡해. 어떡해. 어제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21층 높이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오전 8시 20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분 동안 신고 17건이 쏟아질 정도로 현장 상황은 다급했습니다. 조금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 만에 잡힌 이번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대피 과정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추락한 주민 2명 등 모두 1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60대 남성은 불을 지른 용의자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옆에서 농약 분사기로 만든 사제 화염 방사기가 발견된 겁니다. 아파트 인근 빌라에 살고 있던 이 남성은 불을 지르기 10여 분 전 빌라 주변 3곳에 방화를 저지르다가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확 그냥 뻘검들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 나는 그 소독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아서 아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줌마도 죽지 않으려면 저를 빨리 가라고. 이후 오토바이에 휘발유통을 실은 채 1.4km 떨어진 아파트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았는데 당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소방당국 등과 함께 오늘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엔 120mm 이상, 남해안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전국엔 10mm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와 대구가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